네, 안녕하세요. 저희 비폭력대화 뽀개기 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님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9장,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파트인데요. MVC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챕터에 소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한테 폭력적이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진정하게 연민으로 느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 이제 자기 연민, 자기 공감에 대한 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법들을 이제 MVC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나를 혐오하는 쪽으로 나를 평가하는 걸로 이제 훈련받으면서 자라온 거죠. 그래서 나를 비판함으로써 수치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은 내가 그로부터 하는 행동들이 즐겁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런 나를 평가하고 나를 혐오하게 되는 어떤 단어 습관들이 있는데, 해야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잘 생각했어야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단어들이 왜 그런 이제 자기 혐오의 방향으로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성, 우리의 자유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강요에 복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강요를 선택으로 바꾸는, 그리고 욕구로 바꾸는 것들을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뤄요. 그래서 MVC로 애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를 용서한다거나,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언어적으로는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선택한다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챕터 안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네. 해야만 한다라고 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이 없고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을 때 자기 혐오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들, 의무감에서 하게 되고, 만약 그렇게 의무감에 했을 때는 내가 그거를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 올라오는 거고. 그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하지 않는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스스로가 싫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혐오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25페이지에 그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분명한 욕구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변화가, 이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일을 할 때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오고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계속 회피하고 소설 읽고 막 따로 만화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회피하면서 사는데, 일을 하는 게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나의 욕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전환을 한다면, 그렇게 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기 혐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하지 않는 저를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순간들의 저를 미워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권일님이 일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미워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일을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은 어떤 모습을 바랐는데 그게 잘 투영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던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욕구가 중요했던 걸까요? 저는 욕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부지런한 사람이면 좋겠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제가 정해놨어요,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모습들을 다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게 되길 바라는 게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을 왜 해야만 하지? 어떤 욕구가 있어서 일을 해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큰데 돈이 되는 혹은 제 커리어랑 관련된 거에서는 돈을 벌고 싶다? 이 사회에 사니까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돈 벌고 싶은 거랑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게 막 싸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뒤쪽에 보면은 돈을 버는 것이 그 욕구가 아니고 하나의 다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건일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일님이 이 사회에 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건일님께 중요했던 욕구가 생존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저는 생존에 필요한 돈만 딱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오면서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싫어져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된다. 네, 그것도 딱 단기적으로 한 두어 달? 그 정도 살 돈만 제 계좌에 있으면 막 뭔가 마음이 안정감이 오면서 이제 돈 안 벌고 싶다. 그래서 생존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딱히 그렇게 살아남고 싶지 않은 살아남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게으른 내 모습이 불만인 게 그냥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싶은 걸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생존이라는 것도 물론 2-3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안정감을 느끼고 뭐 크게 불만이 없으셨는지. 저는 약간 2-3달 생활할 정도의 생활비랑 향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중에 있다 라고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별로 그렇게 돈 버는데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을 하지 않는 제가 막 짜증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더 충족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네, 발전하고 싶었나 봐요. 발전. 네,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든 제가 사회를 위해서든 뭐 제 자신을 위해서든 움직이고 뭔가를 이뤄내면서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짜증나고 막 때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막 마음속으로는 막 수백만 번도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를 혼내고.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왔군요. 네. 저는 건일님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내용이 나 스스로 좀 모순적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정적인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정적인 꼬리표를 붙였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 때는 되게 살고 싶고 어떤 때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 동적인 사람인데 나는 아. 정적으로 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꼬리표를 붙이니까 그게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리스펙. 네. 맞아요. 그 생각이라는 거는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또 달라지는 건데 내가 나한테 꼬리표를 붙이니까 아, 그렇구나. 어떤 걸 생각하면은 진짜 살고 싶지 않아지는데, 어떤 걸 생각하면 또 살고 싶고, 또 그게 동시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혹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순간마다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일관된 사람이고 싶다. 일관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게 중요하셨군요. 일관성.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는 진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저를 봤을 때 뭐 살만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야 되는 사람, 항상 모든 순간이 별로 즐겁지 않아야 하는 사람, 이렇게 저한테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런 캐릭터로 사람들한테 대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살만하다, 그리고 인생이 좀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건일님이 살만하지 않다라는 어떤 내 안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좀 내가 힘들고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늘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뭐 딱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표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괴로워야만 하고 항상 살고 싶지 않아야 하고 뭔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좀 이건 즐거운데? 이건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게 또 짜증이 나요. 그랬던 순간이 있네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인정해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 책의 9장에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게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기쁨? 이런 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게 권희님한테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주면 충족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구나 이런 거를. 맞아요. 결국에는 이 자기 연민? 이 파트가 네.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를 강님이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정리를 잘해주셨네요.